1페이지 목차 좀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확률과 통계가 예리만 집어넣고 확률과 통계가 볼륨이 크지 않아요. 개념의 볼륨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그나마 제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학생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 단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단원이 보이시죠?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차례를 보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렇게 크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아니, 차례를 보라니까요. 한국말 몰라요? 자, 확률은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이랑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 확률 배운 적 있어 없어? 언제 배웠어요? 확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확장된 거고 조건부 확률은 아예 처음 배운 거예요. 통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통계 배운 적 있어? 이수 있어? 중학교 졸업 못했어? 중학교 때 통계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우리 통계 뭐 배우냐면 혹시 대표값이라는 거 기억나? 대표값? 대표값 기억나는 거 있어? 대표값? 대표값 뭐야? 중앙값, 또 최빈값, 또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몇 명 없네. 또 뭐 있어요?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그럼 이게 어떤 자료들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값이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비슷한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 산포도라고 했는데 산포도를 나타내는 거 두 개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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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표준 편차 기억나? 분산 표준 편차? 네, 그래서 우리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3학년 네,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확률의 뜻과 활용까지는 거의 다 들어가고 조건부 확률이 학교별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할 거는요. 네, 순열과 조합 한번 복습하고 여러 가지 순열 한번 해볼게요. 자, 합의 법칙 한번 봅시다.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 보시면 두 사건 A, B가 우리 더할 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더할 때는 동시에 일어날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쓸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과 N이면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 또는 뭐다? M 플러스 N이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 주시면 되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준다. 이거 언제 했어? 고1 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이고 네,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일 때 이번에 고배 법칙은 야, 예림아. 고배 법칙은 뭐야? 세 번째 빈칸에 뭐 써야 돼? 뭐에 일어나는 경우?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준다? m과 n을 곱해서 m 곱하기 n으로 쓴다. m 곱하기 n으로 쓴다.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었다. 경우의 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더하는 거고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열 했었는데 순열은 일단은 네, 거기 서로 다른 첫 번째 빈칸에 서로 다른 써주시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네, r개를 택하는 뭐다? 나열하는 것을 우리 순열이라고 하는데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네, 두 번째 빈칸에 순열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순열이라고 써주면 되고 우리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NPR 기억나요? NPR? NPR 그러면 OP3은 이수야 어떻게 읽어야 돼? OP3은 어떻게 읽어야 돼? 어? 다섯 개 중,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OP3이다 라고 해주셔야 된다. 이게 OP3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NPN이라고 있는데 NP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N개에서 N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지금 우리가 N개 중에 N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가지. 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N-1가지. 해서 얘를 몇 개 곱해야 돼? N개 곱해야 돼, N개 얘를.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주면 되겠어요? 1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NPN이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N부터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하는 거를 N에 뭐라고 하죠? 팩토리알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N에 뭐라고 하냐? N에 뭐라고 하지? 계승이라고 합니다. 계승. 기억나요? 계승? 자, 우리 계승이라는 말 들어봤죠? 계승이 뭐야? 계승이 뭐야? 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N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이제 계승이라고 한다. 한국어로 계승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우리 뭐라고 읽죠? N 느낌표 이렇게 쓰고 N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N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N 팩토리얼. 그 NPN 쭉쭉쭉 등호에다가 N 팩토리얼 써주시면 되고요. 자, 1번 한번 볼게. 자, 거기 0 팩토리얼은 우리 몇이다? 몇으로 약속했죠? 약속했어. 1로 약속했어요. 네, 뭐 이해할 필요 없고 1로 약속하면 됩니다. 1. 자, 이번에 NP형은요. 자, N개 중에 0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이거 한 가지라고 한다. 한 가지. 그 다음에 NPN이 있죠. NPN은 뭐예요? N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 마지막 NPR이 있죠. NPR이 우리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거예요?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게 NPR이었어요. 써서. 자, 그럼 OP3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OP3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 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눈 거야? 5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5 빼기 3 팩토리얼이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래서 우리 이거 2 팩토리얼이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얘는 5팩은 5 곱하기 3 곱하기 몇 팩? 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돼? 자리.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가 4가지. 세 번째가 3가지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정의로 5팩을 5-3팩으로 나눈 거다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다 잘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외워야 돼. 알겠지? 예.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책 A, B, C, D, E, F에서 책꽂이에 꽂으려고 하는데 B, C는 서로 이웃하지 않고 모음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웃하도록 선택을 하여라.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웃이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자, 이웃한다라는 거는 옆에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웃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돼. 이웃하는 애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계산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뭘 조심해줘야 되냐면 내부 순서만, 내부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내부 순서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애들이랑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 주고요. 사이 자리에다가 나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웃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웃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해줘야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이웃하지 않는 애들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 자리에 나머지들을 넣어주시면은 이웃할 수가 없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자, 일단 우리 모음은 알죠? 모음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죠? 여기서 모음 지금 누구 있어? A, E. 이거 말고 또 있니? 모음?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는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이웃하면 어떻게 하자고?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자. 이 A, E 하나의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B, C는 뭐 해야 된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은 뭐라고?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고 사이 자리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B, C 빼고 뭐 남았어? B, C 빼고 D, F. 그러면은 얘네 세 개 있죠? 세 개를 나열하고 빈자리에 네, 순서대로 배열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얘네 세 개를 나열해 볼게. 세 개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이야? 세 개의 순서 몇 팩? 3팩토리얼이에요. 세 개의 순서는 3P3인데 그게 3팩토리얼이야. 세 개의 순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나열한 다음에 덩어리화 한 거는 뭘 곱해줘야 된다고요? 내부 순서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내부 순서는 이 두 개의 순서야. 두 개의 순서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 지금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사이 자리에 나열하라고 했어. 사이 자리라는 거는 요거야. 그럼 이 네 자리에 누구랑 누가? B랑 C가 들어탐 B랑 C가 뭐 여기 오면 이웃하지 않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랑 C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몇 가지 자리다? 네 가지 자리다. B랑 C가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 자리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4P2가 된다. 뭐꼭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B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네 개. C는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144네요. 144. 1번에 144.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2번이 없구나. 그 다음 조합 볼게요. 자, 조합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빈칸부터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똑같이 서로 다른 n개 써주시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뭘 생각하지 않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거를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해요. 조합. 그래서 우리가 조합은 순서가 없었어. 고1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NCR이라고 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한다. 뭐 없이? 순서 없이. 자, 그러면은 우리 NCR은 뭐냐? n개에서 r개를 뭐만 하는 거야? 선택만 하는 거죠. 근데 NPR은 뭐야? 선택한 다음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NCR이라는 거는 r개의 순서. 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이 수야 몇 팩토리얼? 네, r 팩토리얼. 그래서 얘네들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NTR이 되는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택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NP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CR은 정리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NPR에서 뭘로 나눈 거다?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그거 쓰는 게 뭐 없네. 뭐 빈칸에다가 아무 때나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NPR은 N팩을 뭘로 나누기로 했어? 오예림? 네, N-R 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했었고 그래서 R팩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NPR이고 이게 우리 뭐였어? NCR이었어. 그렇지? 집중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0C3은요. 자, 10C3은 자, 분자가 몇 팩? 지야? 몇 팩? 10C3이면 분자 몇 팩? 몇 팩이야?
10팩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 3팩, 7팩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고1 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자, 다시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거여서 NCR은 항상 분자가 N팩, 분모는 R팩, 둘이 빼서 N-R팩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10C3은 10팩을 3팩토리얼, 7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10팩토리얼은 약분을 해주시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해서 3팩토리얼을 19, 8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다. 해서 이제 쌤이 풀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은 10C이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10부터 줄어들어서 2개, 1부터 늘어나서 2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7C3 7C3이면 7부터 줄어들어서 몇 개? 3개. 이 개수만큼 하는 거야. 1부터 늘어나서 몇 개? 3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 7C3이 뭐야 원래? 우리 7팩을 몇 팩 몇 팩? 3팩 4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하면 뭐가 되냐면 7, 6, 5 이렇게 3개만 남아요. 좀 차리고. 그래서 큰 수부터 줄어들어서 3개, 1부터 늘어나서 3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일단 얘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왜 NCR이 NPR을 R팩으로 나눈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NC형 몇이었죠? 1입니다. NC형 1. N개 중에 N개를 뽑는 거 몇 가지? 1. NCR은 항상 뭐랑 같냐면은 NCR과 누구랑 같냐? NCN-R과 같습니다. NCR이랑 NCN-R이랑 같다. 그럼 10C3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10C7. 10C7.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게 앞에 거랑 똑같으면 같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7C3은 예진아 누구랑 같아야 돼? 7C4. 오케이. 자, 10C2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10C8. 10C8. 5C는 누구랑 같아요? 5C3. 이 두 개 숫자 더한 게 앞에 거랑 똑같으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조합 쓸 때, 자, 11C9가 있어. 자, 11C9는 누구랑 똑같아? 11C, 주야 정신 차려. 11C, 인공 눈물이 없어. 11C 몇이랑 똑같아? 2랑 똑같아요. 11C 2랑.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합을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11부터 줄어들어서 9개 곱하고 분모는 1부터 늘어나서 9개 곱하라고 했죠. 얘는 11부터 줄어들어서 2개 곱하고 1부터 늘어나서 2개 곱해. 그럼 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까요? 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작은 숫자로 바꿔줘서 계산하시면 돼요. 조합 계산할 때. 그래서 11 값은 똑같이 나와요. 11C이면은 11부터 줄어들어서 2개, 1부터 늘어나서 2개 해서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의 수 한번 볼게요. 분할의 수. 자, 분할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 분할은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N개를 P개, Q개, R개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래. 자, PQR이 모두 다를 때. 자, N개를 몇 개로 나눌 거라고요? P개, Q개, R개로 나눌 거래요. 자, 그러면 일단 P개, 이 숫자로 하니까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자, 10개를요, 5개, 3개, 2개로 나눠 볼게. 이렇게 나눠 볼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5개에 들어갈 애들을 뽑아줘야 돼. 그래서 10C5야. 먼저 처음에. 그럼 5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아요? 5개 남죠? 그럼 그 5개 중에 또 3개가 될 애들을 뽑아야 되니까 5C3. 그 다음 마지막 2개 남았는데 2개니까 2C2. 이게 이제 나누는 방법 분할의 수예요. 숫자가 다 다를 때.
자, 그럼 n개를 p개, q개, r개로 나누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럼 n개 중에서 p개가 되래를 뽑아야 되고요. ncp. 그 다음에 몇 개 남아? p개 뽑았으면은 소나 몇 개 남아? n-p개 남습니다. 그래서 n-p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된다고? q개 뽑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q개 뽑았으면 또 몇 개 남아? n-p-q개 남고 거기에서 r개 뽑아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1번에 적어주시고요. mcp n-pcq n-p-q-qcr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경우예요. 나누는 경우. 자, 그런데 2번은 뭐냐면은 나누는 개수 중에 숫자가 두 개가 똑같은 경우래. 두 개가 똑같은 경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개를 4개, 4개, 2개로 나눠 볼게. 4개, 4개, 2개로 나눠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A, B, C, D 했고 예를 들어서 E, F, G 이렇게 4개, 4개를 뽑았어. 얘랑 E, F, G, H A, B, C, D 이 둘을 똑같은 걸로 본다고. 똑같은 거 취급. 나누기만 하는 거야. 오케이? 분할은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똑같은 거 취급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10C4 지금 여기 10개 중에 4개 뽑고 6개 중에 4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으면은 몇 배 더 센 걸까? 2배 더 센 거야. 2배. 왜냐면은 여기에서도 A, B, C, D가 나올 수도 있고 10C4에서 도 EFGH가 나올 수 있거든. 똑같은 게 2배 더 세줬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2배 더 세줬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200분의 1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을 때는 나눠줘야 된다. 지금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그럼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 볼게. 자, 둘 하나 이렇게 나눠볼게. 5개를. 자, 5개를 둘 하나로 나누는 경우는 일단 몇이 몇? 처음에 몇이 몇? 5. 처음에 몇? 5시 몇? 2.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아요? 3개. 그 다음 몇이면 3C2. 그 다음 몇? 1C1.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5C2에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C, D, A, B, E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텐데 나눠 놓는 거 기준으로 얘네들이 같아 달라? 정신 차려야지. 같아 달라?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나눠 놓는 것만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똑같은 경우로 취급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숫자가 2개 똑같으면 2배 더 세진다. 그래서 몇으로 나눠야 된다? 200분의 1. 2개의 순서인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쓸 거냐면은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 이번에 여기 밑에다가 200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00분의 1. 자, 그럼 3개가 다 똑같은 수야. 예를 들어서 6개를 2개, 2개, 2개로 나누래. 그럼 똑같은 게 몇 배 더 세지냐면은 3팩만큼 더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거는 뒤에다가 나누기 3팩토리얼 분의 1 써주세요. 세 번째 거는 똑같이 쓰시고 나머지 3팩분의 1 나누기 곱하기 3팩분의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분배의 수, n명한테 나눠주는 거는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분배는 n 팩. 분할 분배.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졸리면 뒤로 나가서 하세요. 자, 2명의 학생의 방과 후 수업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을 하려고 한다. 자,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총 6개이며 각 학생은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학생이 공통으로 선택하는 과목이 1개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이 과목을 2개 선택해야 되는데 겹치는 게 1개 이하여야 된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통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공통 1과목, 공통 몇 과목? 공통 0과목. 자,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혹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공통이 0과목이면서 1과목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네,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또는이면 우리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공통 1과목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먼저 6시1. 이게 뭐냐면은 공통으로 선택할 과목. 6개 중에 1과목을 공통으로 수강을 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2명 있다. A랑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A랑 B는 똑같이 1과목을 선택했으니까 몇 과목만 더 선택해주면 돼? 1과목씩만 더 선택해주면 되죠? 겹치지 않게. 그럼 A가 나머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시면? 몇 시면? 자료 몇 시면? 5시1. 왜냐면 지금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 그럼 과목이 5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A가 나머지 과목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5시1. 자, 그럼 B는 겹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사실 B는 사실. 왜냐면 여기 앞에서 2개 선택한 건 선택 못하니까 하나 더 선택해야 돼서 사실. 자, 그 다음에 공통 0과목 볼게요. 자, 일단 먼저 A부터 선택할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시면? 6시. 자, B는 몇 시면? 공통 하나도 없어. 몇 시면? 이수. 왜 자신감을 가져? 왜 창피해? 4시면 2. 4시 2죠? 4시. 네, 틀리면 뭐 좀 쪽팔리긴 하죠. 네. 왜 쪽팔려? 틀리면? 자, 6시. 계산해 볼게. 자, 6시일은 몇이야? 6개 중에 1개 뽑는 거 다 6이야, 그냥. 얘는 5고 얘는 4야. 알겠죠? 6, 5, 4. 자, 아까 6시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죠? 6부터 줄어들어서 2개. 분모는 1부터 늘어나서 2개. 다시 어떻게 계산하자고 했어? 4부터 줄어들어서 2개. 1부터 늘어나서 2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네 계산해 주시면 네, 몇이야? 15 곱하기 6이어서 90. 15 곱하기 6이어서 90이다. 120이어서 210까지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1 거 복습했고요. 원순열 한번 볼게요. 7페이지에 원순열. 자, 이제 진짜 확률과 통계에서 처음 배우는 순열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원인데 여러 가지 순열인데 3가지밖에 없어요. 배울 게 3가지밖에 없어.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 오늘 3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단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확률과 통계 단원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 3개 배울 게 7분의 1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원순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원순열이라는 거는 원 모양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이름 그대로 원순열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무슨 취급하자고요? 같은 것 취급하자라고 했어. 같은 것 취급. 그래서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A, B, C. 자, 얘를 한 칸씩 이동을 해볼게. 그럼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 돼? A, B. 이 두 개 뭐 하라고? 회전에서 같죠? 회전에서 같으면 우리가 한 가지로 취급해야 돼. 한 가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회전해볼게. 또 회전하면은 어떻게 되니? B. 그 다음에 얘가 몇이야? C, A. 자, 그럼 우리 이 세 가지는 무슨 것 취급?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럼 이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해야 돼? 이 경우 한 가지라고 해야 돼? 이게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한 칸씩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것 취급한다고요. 원순열은 그래서 회전해서 같으면은 같은 것, 똑같은 것 취급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세 개를 나열했을 때 똑같은 게 몇 개 나와?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했을 때? 이까지 숫자 못 세? 몇 개 나와? 세 가지 나오잖아.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볼게. 자, 이번엔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A, B, C, D야. 자, 얘네마 보라고 책을. A, B, C, D야. 얘를 다 한 칸씩 이동했을 때, 한 칸씩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게 몇 개 나와요?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오죠. 네 개를 나열하면 네 개가 나와. 세 개를 나열하면 똑같은 게 세 개가 나와. 그럼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다섯 개를 나열하면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오겠어요? 다섯 가지 나오겠죠? n개를 나열하면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오겠어? n가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 그럼 이 세 개를 어떻게 세야 되냐면은, 자,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몇 팩토리얼?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잖아.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 차려.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3팩토리얼이야. 그쵸? 근데 이 3팩토리얼 아래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 회전에서 같은 거는 똑같은 거 취급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더 센 거야? 덜 센 거야? 더 셌죠? 더 오버해서 셌죠? 그럼 오버해서 센 거를 뭐 하거나 뭐 해줘야 될까? 사칙 연산에서. 나누거나 뭐 해줘야 될까? 빼줘야 돼. 더 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칙 연산에서. 줄어들어야 되잖아. 더 셌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의 경우당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온다고?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난 몇 배 더 센 거야? 얘를? 이 경우를 몇 배 더 센 거야? 똑같은 걸 3팩토리얼 하려면? 3배 더 센 거야. 그래서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3개를 원 모양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을 3으로 나눈 몇 가지 방법이다? 2팩토리얼에서 두 가지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어. 4개를 순서대로 나열. 자, 4개를 원래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 근데 이거 우리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이거는 더 센 거죠? 그래서 우리 나눠줘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하나의 경우당 몇 개씩 더 셌어? 네, 하나의 경우를 4개로 셌죠? 네, 4배가 됐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된다? 4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3팩토리얼이죠. 자, 그러면 자,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원순열은 3팩을 3으로 나눴어. 4개는 4팩을 4로 나눴어. 5개는 5팩을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5. 자,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회전했을 때 똑같은 배열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n가지 써보자. n가지. 그럼 우리가 하나의 경우당 n배씩 더 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개를 원순열 하면은 거기 빈칸에다가 n-1 팩토리얼 써주시고요. 네. 얘는 뭐랑 같다? n 팩토리얼을 몇으로 나눈 거와 같다? n으로 나눈 거와 같다.
그래서 이게 순열의 수야. 순열의 수. 그 다음에 이게 중복되는 가지수야. 그래서 하나의 경우당 몇 배씩 중복된다? n배씩 중복이 된다. n개씩. 그래서 우리 n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n-1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n-1 팩토리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A를 여기다가 고정시켰어. A를 여기다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이거 회전할 수 있어? 고정하면은? 고정하면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어서 나머지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 고정의 방법이 훨씬 더 문제 풀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정의 방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고정하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 특정이라는 거 있죠. 특정. 거기 어느 특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 특정. 자, 특정하는 거는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 특정은 내가 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세야 돼 말아야 돼? 특정이 뭐야? 특별히 이미 정한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셀 필요가 없어. 특정한 것은. 그래서 거기 어느 특정한 하나를 고정이 있죠. 어느 특정한 하나를 고정. 여기에다가 이제 뭐다? 세지 않는다. 경우의 수로 측정을 하지 않는 거야. 경우의 수로 측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고정해 주시면은 안 샌다. 그럼 또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쌤 그럼 A를 고정했을 때랑 B를 고정했을 땐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 같아 오일이. A를 고정했을 때 뭐 A, B, C, D, E가 있다고 칠게. A를 고정하는 경우랑 B를 고정하는 경우의 수는 같을까 다를까요? 예. 경우의 수는 똑같은데 그걸 따로 세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A만 고정한 걸로 끝내면 될까요? 그냥 하나 고정하면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A 고정했으니까 정신 차려. B도 고정하고 C도 고정하고 D도 고정하고 이럴 필요 없이 아무거나 하나 고정해주면 끝이에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아무거나 하나 고정해주면은 끝이다. 그래서 일단 옆에 문제에서 고정의 수로 한번 문제에서 좀 보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고정하는 방법들을. 안 넘어가도 돼. 잠깐만. 아니, 넘어가자, 미안. 그 원순열. 3번, 4번 좀 같이 볼게. 3번, 4번. 자, 3번, 4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좀만 집중. 집중. 자, 선생님 5명이랑 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학생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 자, 우리 이웃하면 아까 뭐 하라고 했죠? 뭐 하라고 했어, 이웃하면? 네, 덩어리로 만들라고 했죠. 덩어리화 시키자고 했어. 덩어리화 했을 때는 무슨 순서도 중요하다? 내부 순서도 중요하다. 내부 순서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원순열 안에 선생님 몇 명? 선생님 5명.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학생 몇 명이야? 학생 3명.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이 3명을 하나로 봐야 돼. 지금 간격이 좀 다른데요. 그 간격은 상관없어요. 알아서 맞춰 지을 거야. 3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총 몇 개야? 몇 개? 6개. 6개 원순열 하면 몇 팩토리얼이라고요? 5팩토리얼이라고요. 5팩토리얼. 내부는 원순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의 순서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된다. 5팩이 몇이야? 120. 3팩은 6이어서 720이에요. 720. 자, 문제를
하나 쌤이 일단 만들어서 볼 테니까 이런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여기 한번 볼게.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있어. 그럼 부모 빼고 몇 명이야? 정신 차려. 부모 빼고 몇 명이야? 한국말 잘 못해요? 부모 빼고 몇 명이야? 부모를 포함 4명이잖아. 부모 빼고 4명. 자, 여기에서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 원순열을 한번 세볼게. 얘는 이제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까 원순열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나누는 방법이랑 무슨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원순열은 나누는 방법이랑 무슨 방법이 있다고 했어?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자, 고정은 아무거나 고정해도 상관없어. 근데 대신 세요, 안 세요? 안 센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부모나 가족 중에 한 명을 고정을 할 건데 누구 고정할래? 부모를 고정해야 될 것 같아. 느낌적으로. 지혜야, 정신 차리고.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자, 4명 중에 한 명을 누굴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생각해 볼게. 한 명을 고정할 거야. 자, 부모를 고정해야 될 것 같아. 부모 중에 한 명을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머지 가족 중에 한 명을 고정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봐. 느낌적으로. 이수 누굴 고정하고 싶어? 어? 부모 중에 한 명을 고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특수한 경우니까. 자, 그래서 이미 여기에다가 엄마를 고정시킬게. 그럼 이거 센다, 안 센다? 지원아 정신 차리고. 엄마를 고정시킬게. 센다, 안 센다? 안 센다. 그럼 엄마를 고정시키는 대신 얘는 이제 뭐가 아니다? 원순열이 아니다. 뭘 고정하는 순간 원순열이 아닌 거야. 상대적인 위치가 생겨서. 대신 엄마는 여기 무조건 이 자리에 올 거야. 자, 그런데 부모가 마주 봐야 된다고 했죠. 아빠 어디 와야 돼? 아빠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죠? 그럼 이거 몇 가지야, 이수야? 한 가지. 아빠는 여기 와야 되잖아. 한 가지. 그 다음 나머지 4명의 순서에서 몇 팩? 4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정의 방법은 원순열에서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 누가 마주 본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 보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개를 색칠해서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로 구하래. 근데 각 영역에는 한 가지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내가 1, 2, 3 이렇게 칠했어, 색깔을. 1, 2, 3. 근데 얘는 이렇게 회전했을 때 3, 1, 2. 지금 이 초록색 경우랑 빨간색 경우가 다 뭐하다? 회전하면 똑같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밖에 있는 3개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안에를 먼저 색칠해야 되죠? 안에 색칠하는 거 몇 가지? 안에 칠할, 가운데 칠하는 경우 몇 가지? 네, 4가지. 4C1이에요. 가운데 4C1. 오케이? 그다음 바깥. 자, 바깥쪽이 무슨 순열이라고요? 원순열이라고. 그럼 3개의 원순열 몇 팩토리얼? 3개 원순열? 2팩. 4실 곱하기 2팩이다. 거기 아까 조합에서 우리 안 적은 게 있어가지고 5페이지 좀 다시 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 예림아, 5페이지. 폈어? 빨리 폈네. 자, 그 2번에 NCN이 1이고요. 4번에 N-1C, R-1. 그 다음에 N-1C, R. 순서대로 R-1이랑 R 써주시면 됩니다. 4번에 R-1이랑 R 순서대로. 이거라는 거예요. NCR이랑 N-1C, R과 같다. 해주시고요. 자, 다시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자, 7페이지 보니까 이번엔 다각형 둘레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해서 원순열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각형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여기 이제 자리가 6개가 있다. 6개가 있다. 하면 얘는 회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얘를 한 칸씩 이동해 볼게. 자, 이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1, 2, 3, 4, 5, 6. 자, 이 지금 초록색 경우랑 빨간색 경우가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자,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달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지금 이 초록색은 1, 2랑 붙어 있고 빨간색은 1, 6이랑 붙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한 번 더 회전시켜 볼게. 1을 한 번 더 이동시킬게. 1, 2, 3, 4, 5, 6. 자, 이 지금 하얀색으로 쓴 거는 초록색으로 쓴 거랑 같아요? 빨간색으로 쓴 거랑 같아요? 현비야, 뭐랑 같아? 초록색이랑 같잖아. 봐봐, 여기 1, 2, 1, 2. 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원순열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다 같았죠. 그치?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다 같았는데 얘는 다각형이어서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들이 나와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자릿수 곱하기 원순열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원순열은 아까 나눴죠.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지. 왜 나눴어? 덧에서. 그럼 얘는 왜 곱할까? 덧에서야 덜 세서야? 덜 세서 나누는 거야. 덜 세서. 자, 그래서 얘를 지금 회전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6개의 원순열은 몇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이죠. 5 팩토리얼. 6개의 원순열은 5팩인데 지금 우리가 얘를 회전했을 때 서로 다른 게 몇 가지가 나와? 이 몇 가지가 나와? 서로 다른 게?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가 나와요? 서로 다른 게. 두 가지 나오잖아. 지금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한 번 더 이동했을 때 이 하얀색, 초록색 똑같은 경우고 이 한 번 더 이동하면 빨간색이랑 똑같은 경우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몇 가지 나오냐면 두 가지 나와. 그래서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5팩 해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편의상 서로 다른 자릿수라고 했어. 자, 그럼 서로 다른 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얘는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내신형 문제야 딱. 자, 얘는 한 번 회전했을 때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회전하면 얘랑 똑같죠. 맞아? 그래서 이 초록색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야. 그다음 얘네들은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 그럼 이거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 두 개야. 서로 다른 자리가 두 개.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주고 할 거니까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빈칸 한번 볼게. 자, 기준이 되는 서로 다른 자리가 두 군데이므로 6명을 정삼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 순열의 수는 뭐다?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쓸게요. 6-1팩 곱하기 2 이렇게 쓸게 빈칸에 6-1팩 곱하기 2 그래서 얘가 뭐다? 5팩 곱하기 2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자리라고도 하고 기준이 되는 자리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각형 둘레에서 기준이 되는 자리가 K개, 서로 다른 자리가 K개고, 네. N개를 원순열 하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거기 빈칸에다가 쓸게. 원순열의 수 n-1 팩토리얼 곱하기 K 해주시면 된다. K. 자, 지금 뭔 소리인지 조금 아직 헷갈리죠?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정오각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 자릿수 몇 개일까? 서로 다른 자릿수. 기준이 되는 자리 몇 개일까요? 몇 개 같아? 자, 얘 회전하면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 맞아? 또 살짝 회전하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죠? 그래서 얘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체크한 게 다 똑같은 자리예요. 회전했을 때 일치할 수 있는 자리. 자, 얘는 얘. 자, 얘는 서로 다른 자릿수 몇 개? 두 개.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2 곱하기 몇 팩? 9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원순열 곱하기 서로 다른 자릿수. 하나만 더 해볼게. 아, 예. 더 해볼게요, 더. 자, 얘는 기준이 되는 자리 몇 개일까? 3개예요, 3개. 자, 얘는 회전하면 얘랑 똑같아. 또 회전하면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자, 얘는 회전하면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죠. 자, 얘는 회전하면은 얘 3개가 똑같죠. 회전했을 때.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자릿수. 기준이 되는 자리가 몇 개? 3개. 그럼 3 곱하기 몇 팩? 9개니까 몇 팩? 8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몇 개 더 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기준이 되는 자리가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볼게. 자, 얘랑 똑같은 거 몇 개 있을까? 오일은 몇 개 있어, 얘랑 똑같은 거. 그러게요는 회전하면 얘는 회전했을 때 어디로 와야 되겠어? 어디로 와야 돼? 회전하면 한 바퀴 회전해봐. 이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 회전하면 얘랑 똑같은 거 맞아? 얘랑 똑같죠? 자, 얘랑 똑같죠? 얘는 얘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회전했을 때 누구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회전했을 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럼 이거 기준이 되는 서로 다른 자리 몇 개라고 이수? 너 이수 아니야? 이수 몇 개? 몇 개? 괜찮아. 그냥 못하는 캐릭터로 가자. 계속 틀리는 캐릭터로. 몇 개야, 몇 개? 말을 못해. 승민이 몇 개야? 네, 5개. 5개. 5개? 그럼 이거 5 곱하기 몇 팩 하면 돼? 9팩. 5 곱하기 9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자, 얘를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게 똑같은 게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체크 안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한 5초만 생각해봐. 몇 개인지. 생각했어? 지민아 몇 개일까? 서로 다른 자릿수. 잘했어요. 3개, 3개. 왜 3개인지 한번 보자. 자, 얘는 회전하면 누구랑 똑같아? 요거. 회전을 꼭 180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조금씩 돌리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엔 사각형이니까 90도씩 회전하는 거고 얘도 90도씩 회전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삼각형이니까 뭐 몇 도씩 회전해야 되겠어? 120도씩 회전해야 되겠죠? 얘 또 회전하면 얘랑 똑같고 얘는 또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하나, 그다음 얘는 얘, 둘, 얘는 얘랑 똑같다. 그래서 세 개가 서로 다른 자릿수다. 3 곱하기 몇 팩? 8, 11팩. 3 곱하기 11팩토리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자릿수다. 자, 그 밑에는 정리만 하고 넘어갈 건데 다각형 둘레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서도 n팩토리얼에서 뭐 하는 거? 중복되는 것만큼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씩 회전할 때마다 같은 배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6칸을 회전하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 삼각형 요거. 자, 얘를 회전했을 때 똑같은 중복되는 게 몇 가지 나올까? 몇 가지 나올까요? 반시계씩 회전하면 똑같은 게 몇 개 나올까요? 이 상황에선 지금. 자, 우리 이거 문제 푸는 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이거 서로 다른 자리 이수 몇 개? 몇 개?
두 개. 괜찮아. 틀려도 돼. 지금 어차피 다 잘 모르니까 틀려도 돼요. 우리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서로 다른 자릿수 곱하기 원순열에서 2 곱하기 5팩 해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6팩에서 하나의 경우가 중복이 몇 가지 되는지 그걸로 나눠도 된다고. 그럼 소원이 이거 중복되는 게 몇 가지 나오겠어? 두 개? 이거 좀 헷갈리니? 자,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할게. 이거 한 바퀴 돌리면은 이 120도 돌리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얘를 또 돌리면은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 나오겠어? 몇 가지 나올까? 몇 가지겠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6팩을 3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줘도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안 외워도 되고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하나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게 더 헷갈려. 정리만 할게. 자, 지금 다각형 둘레에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두 칸씩 이동하면 계속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 아까 했었잖아. 두 칸씩 이동하면 똑같은 경우가 나와서 두 칸씩 이동하면 똑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세 가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써볼게 빈칸에 총 세 가지다. 총 세 가지. 따라서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2 곱하기 5팩을 6팩을 3으로 나눈 걸로 계산할 수도 있다. 거기 빈칸에 써주세요. 자, 그럼 필수 예제 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 자, 필수 예제 5번은 서로 다른 자릿수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필수 예제 5번은 서로 다른 자릿수가 몇 개? 자, 한번 세보세요.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인지. 몇 개야?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야? 서로 다른 자리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네. 자,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봅시다. 자, 도희 서로 다른 자리 몇 개 나와? 3개. 서로 다른 자리 3개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5번에 뭐라고 쓰면 돼? 3 곱하기 5 팩토리얼 써주시면 되겠다. 3 곱하기 5 팩토리얼. 이거 어떻게 체크하는 줄 알겠죠? 서로 다른 자리 하는 거. 왜? 지금 우리 방금 문제가 얘잖아. 자, 얘를 회전시키면은 얘랑 똑같고 얘를 회전시키면 얘를 회전시키면 얘랑 해서 서로 다른 자리가 세 가지다. 서로 다른 자리가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막 변형돼서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가. 수능에선 아예 안 나오고 내신에서만 가끔 나오는 학교 있고 안 나오는 학교 있다. 이 정도 유형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복순열 좀 볼게요. 중복순열.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에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다가 한번 써볼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뭘 허용해서? 중복 쓰세요. 중복. 중복.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요. n개에서 r개의 중복순열 우리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빈칸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파이 쓰시면 돼요. n파이 r로 읽어주신다. n파이 r, 파이를 좀 크게 n파이 r로 읽는다. 파이 n파이 r로 읽어주시면 된다. 자, 중복을 허용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 얘네로.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두 번째 몇 가지? 네 가지. 중복을 허용하니까 계속 네 가지인 거야. 이게 뭐야? 4의 제곱인 거야. 그럼 n파이 r로 쓰면은 4파이 2. 그래서 이게 4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파이를 쓸 일 거의 없고 그냥 몇의 몇 제곱 거의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중복순열의 수 보면은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순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첫 번째도 n가지, 두 번째도 n가지. 중복이니까. 그럼 n을 몇 번 곱한 거야? r번 곱한 거죠. 그래서 거기 중간에 따라서 n파이 r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우리 뭐라고 써주시면 된다? n의 r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예, 비어 있어요. 써주세요. n의 r제곱. n의 r제곱.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헷갈리냐면은 n과 r의 위치가 헷갈릴 거야. n과 r의 위치.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예, 헷갈려요.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무기명 투표 알죠? 무기명 투표라는 게 뭐야? 예림아, 무기명 투표가 뭐야? 네, 익명 투표에서 이름을 안 쓰는 투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 3명 있다고 할게. 후보 3명. 누구 할까? 후보자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자가 10명 있다고 할게. 그럼 얘는 3파이 10이에요? 10파이 3이에요? 뭐야? 몇 파이 몇이야? 네, 3파이 10이에요. 3파이 10. 이게 헷갈린다. 가끔. 앞뒤가. 그리고 10을 먼저 써야 되는지 3을 먼저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 나오면 뭐 써야 돼? 무기명 투표 나오면 중복순열 써야 됩니다. 무기명 투표, 중복순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내가 편지를 넣을 건데 우체통이 4개고 편지가 5개야. 아무 데나 넣어도 돼. 그럼 이거 4파이 올까 5파이 4할까? 자, 우체통이 4개, 편지가 5개. 그럼 몇 파이 몇이야? 뭘 꾸덕이요 물어보는 건데 몇 파이 몇이? 4파이 5 같아요? 4파이 5? 자, 그럼 헷갈리면 생각을 해보자. 자, 편지가 A, B, C, D가 있다고 쳐볼게. 헷갈리면은 좀 뭐 이렇게 그려서 해도 돼. 자, 그럼 얘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우체통에 들어가는 건지 편지가 우체통에 네. 그래서 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우체통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편지가 4개의 우체통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A라는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 B 몇 가지? 4가지. C 4가지, 4가지, 4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편지를 넣는 방법이 4의 5제곱이야.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4파이 5가 돼. 벌써 헷갈리죠, 조금. 이 2개가 제일 헷갈려요. 무기명 투표는 중복순열로 한다. 그래서 누가 앞에 와야 돼? 후보가 앞에 와야 돼. 후보. 자, 그 다음에 우체통이랑 편지가 나왔어. 누가 앞에 와야 돼? 우체통이 앞에 와야 돼요. 우체통이. 그러니까 이걸 뭘 헷갈리냐면은 우체통이 받는 걸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헷갈리고 받는 건지 넣는 건지에 따라서 뭘 주어로 해야 되는지 뭐가 앞에 와야 되는지 조금 헷갈려 해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뭐 하면 돼? 그냥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 자, 그 다음 우리 함수의 개수 한번 볼게. 이제 함수의 개수가 경우의 수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정의역의 원소가 m개고요. 공역의 원소가 n개야. 자, 우리 정의역이 뭐야? 이거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게 이제 정의역이야. 자, m개가 있대. 거기 밑에 공간에다가 그려보세요. m, y가 있대. 공역이 뭐야? y가 될 수 있는 애들. y가 될 수도 있는 애들이 공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m개 있다 해서 x1부터 xm개 쓴 거고요. n개 있다 해서 y1부터 yn까지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면 함수의 개수 물어보죠. 이거 우리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yn이야. 점점점 yn. 눈이 잘 안 보여? 점점점 yn. 눈이 잘 안 보이면 나중에 뭐 라식 수술을 하세요. 쌤 이제 스마일 라식 한 지 한 2년 됐나? 스마일 라식 한 지 한 2년 됐는데 세상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렌즈나 안경 쓰는 친구들 이제 한번 나중에 라식 고려를 해보세요. 스마일 라식 알아? 들어봤어?
선생님 스마일 라식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 마취도 안 해요. 마취도 안 하고 이제 물 마취 하거든. 그냥 안액으로 뿌려서. 그래서 하루면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대. 그래서 그때 한번 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쌤 혼자 이제 강남역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호자랑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온 거야. 오, 왜 같이 왔지?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로 연습을 많이 했어. 뭘 연습하냐면은, 쳐보면은 눈알을 움직이면 안 된대. 왜냐면 레이저로 지지는 거잖아. 그럼 눈알을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 피하면 이제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눈이 있으면 여기다가 지져야 되는데 여기다 지지면 이제 뭐 이상하게 지겠죠. 눈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유튜브로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뭘 연습을 하냐면은 그 눈 잡는 거 있거든. 이렇게 꽂아가지고 눈알을 잡아요. 이렇게 딱 벌려. 눈을 감으면 안 되잖아. 레이저로 지지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제 뭐 모양이 나오겠지. 어. 그다음 얘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무슨 약간 스포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눈을 잡아. 또 이렇게 잡아. 여기 딱 이렇게 벌려놓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초록색 빛을 보세요라고 해서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꾸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워요. 해보세요. 수술 방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대.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뭐 안약을 계속 넣어. 좀 약간 마취가 되게 해서 레이저로 지지더라고. 한 1분 정도 걸려. 잠시만요 하고 한 1분 정도 걸려. 그럼 띠디디디디디 하면 이제 레이저로 쏜 다음에 각막을 좀 깎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안 아프다고 했거든. 근데 존나 아파요. 원래 진짜 개 아프더라고. 원래 이렇게 돼서 지금 이스마일 라식이라는 게 이렇게 레이저로 해서 여기를 살짝 도려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구멍을 내서 일로 빼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잘 안 잘렸나 봐, 쌤게. 그래서 이렇게 빼는데 눈알이 막 같이 안에 있는 게 빠질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파, 그래서. 그래서 아파서 딱 수술하고 나왔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진짜 잘 안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뿌옇게 보여. 뿌옇게. 보이긴 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 타고 가려고 이제 딱 카카오 택시를 열었는데 핸드폰 화면이 안 보여서 와, 좆됐다 이러고. 그럼 뭐 눌러야 되잖아.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택시 잡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하필 비도 오더라고. 택시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우산 가져갔거든. 비 와서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강남역에서 대충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겨우 집에 왔어요. 나중에 혹시 스마일 라식 할 일 있으면 꼭 보호자랑 함께 가세요. 진짜 비 오는데 눈도 앞에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옆에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해. 잘 보여서. 음. 나중에 한번 안경 쓴 친구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렌즈도 안 껴도 되고 안경도 안 껴도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너도 할 거야? 고려해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각막이 얇으면. 그럼 이제 렌즈 삽입술 해야 돼.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무슨 이상한 약 먹으면은 눈 시력 좋아지는 것도 나온대요. 곧. 좀 기다려봐요. 뭐야, 왜 헛소리가 갑자기 길어졌어? 자, 이제 함수 할게, 함수. 잘 다 그렸죠? 자, x1. 자, 함수 한번 해볼게. 함수는 x에서 y로 해. 뭐야? 두 글자로? 뭐야? 대응이야. 함수는 대응 관계가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x가 y로 대응되는 게 함수야. 자, 그럼 x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가지. 왜 y가 n개니까. 그래서 x1이 갈 수 있는 게 n가지야. 자, 그 다음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함수는 얘네 중복돼도 상관없죠. 그럼 x2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n가지. 그래서 n을 계속 곱하는 거야. 몇 번? n번 곱해줘야 돼. m개야, m개. 그래서 우리가 네, x에서 y의 함수 개수는 거기 빈칸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은 n 파이 m, n의 m제곱이다. 써주시면 됩니다. n 파이 m, n의 m제곱이다. 썼어. n 파이 m, n의 m제곱.
자, 그 다음 그 밑에 1대1 함수 개수 있죠? 1대1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대1은. 자, x1이 갈 수 있는 게 순서대로 할게. x1이 갈 수 있는 게 n가지야. 자, 이번에 1대1 함수래. 그럼 x2는 몇 가지 갈 수 있겠어? 이게 갈 수 있어? 1대1 함수는 1로 못 가죠, 이제? 그럼 여기 빼고 몇 개 남았어? n-1개. 자, 얘가 1로 갔다고 할게. 그럼 x3 몇 개 갈 수 있어? n-2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죠. 그럼 이거는 뭐야? 우리 방금 했었잖아. 계속 하나씩 줄어드는 거. npm이다. 1대1 함수 개수는 npm이다. 써주세요. 1대1 함수 개수는 npm이다. 6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이 세 사람 A, B, C가 있는데 네 군데의 호텔 중 한 곳을 골라 투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 아, 얘들아 미안하다. 11페이지 한번 다시 체크할 거 주의할 점을 체크 안 했네. 주의할 점 한번 볼게요. 주의할 점. 신나게 헛소리 하다가 체크를 하나 넘어갔네. 자, 주의할 점 볼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렬로 나열할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순열로, 중복을 허용하거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중복 순열로 해야 돼. 아무 말이 없으면은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중복이 아닌 거고,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중복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중복으로 해야 돼요. 중복.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중복을 해야 돼. 자, 다시 6번 문제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지금 필수예제 6번 보니까 중복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뭐야? 중복이야, 중복. 알겠죠? 아무 말 없으니까 중복.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금 3파이 4인지 4파이 3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파이 3이에요, 4파이 3이에요. 3파이 3이야, 4파이 3이야? 3파이 3이야, 4파이 3이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헷갈려. 헷갈리면 이제 써보세요. 사람이 A, B, C야. 호텔에 이제 뭐 있대. 1번 호텔, 2번 호텔, 3번 호텔, 4번 호텔. 야, 그러면 사람이 호텔로 가는 거야? 호텔이 사람을 고르는 거야? 사람이 호텔로 가는 거지, 그치? 넌 롯데 호텔 못 들어와.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도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몇 피 몇? 4파이 3이고 4의 세제곱이다. 4의 세제곱. 헷갈리면 써보면 되고요. 좀 약간 도식화해서 보시면 돼요. 헷갈리면은.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네. 왜, 뭐 잘못 썼어? 호텔 몇 개야? 4파이 3, 64개. 자, 필수예제 7번 보면은 이게 뭐야? 4파이 3. 4의 세제곱 64. 4파이 3. 자, 모스보호예요. 필수예제 7번 모스보호. 배우진 않았지만 아시죠? 알죠? 그래서 모스보호해서 제 점이나 얘네로 이제 다시로 얘네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자를 신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총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럼 한번 3개 쓸 때 볼게요. 3개. 3개면은 자, 우리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죠. 몇 가지? 2가지. 얘도 몇 가지? 얘도 2가지, 2가지. 그럼 이거 뭐야? 2의 세제곱. 그래서 내가 3개의 신호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개수가 2의 세제곱. 자, 4개. 4개는 그러면은 2의 몇 제곱? 4제곱. 5개는 2의 5제곱.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3개 이상 5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32 더하기 16 더하기 8.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별로 안 어렵죠? 중복순열이 제일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 5개의 숫자 0, 1, 2, 3, 4 중
중복을 허용해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자, 네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네, 일단 네 자리를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여기 천의 자리에 이 수야 몇 가지 올 수 있어? 다섯 가지? 천의 자리에 다섯 가지 올 수 있어, 없어? 누가 뭐다? 네 개, 네 개. 괜찮아. 네 가지. 네 가지 올 수 있죠? 네 가지. 맞아. 그 다음에 도입 100의 자리에 몇 가지 올 수 있어? 다섯 가지. 10의 자리도 다섯 가지. 1의 자리도 다섯 가지 올 수 있죠? 자, 그럼 이 숫자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동시에 정해져야 돼? 아니면은 천의 자리 또는 100의 자리 동시에 안 정해져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로 정해지려면 숫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4, 5, 5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500까지냐? 500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케이스를 분류를 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 기본 문제만 하다가 지금 1번이 기본 문제고 2번은 살짝 난이도가 진짜 살짝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요. 케이스 분류. 자,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케이스 경우별로 나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세야 되잖아. 그럼 케이스를 적게 나눠야 돼? 많이 나눠야 돼? 케이스는 최대한 적게 나눠야 돼. 자, 그럼 케이스를 제일 많이 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다 센 거야. 하나씩 다 센 거야. 그럼 우리 최대한 적게 나눠서 네, 적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 케이스가 제일 많아지는 경우가 다 하나씩 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케이스 최대한 적게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200보다 큰 자연수 개수를 찾으래. 3200. 그럼 케이스를 나눠볼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3, 2. 이렇게 시작하면 3200보다 큰 자연수 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3, 3. 그 다음에 세 번째. 3, 4.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4로 시작하면은 네, 무조건 다 3200보다 크죠? 이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서부터 셀게. 여기 올 수 있는 거 예림이 몇 가지? 어? 몇 가지? 몇 가지야 지금 숫자가? 0, 1, 2, 3, 4잖아. 몇 가지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5의 세제곱입니다. 5의 세제곱.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현비 몇 가지? 네, 똑같이. 그럼 이거 5의 제곱. 여기도 5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승민아 5의 제곱 맞니? 5의 제곱 맞니? 이거는 5의 제곱이 아니에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누구? 00 나오면 3200보다 안 커서 이거 하나만 빼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빼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 네 가지로 나눠서 네, 셌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보니까 x가 1, 2, 3, 4고 y가 1, 2, 3, 4, 5래. 그럼 우리 얘를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쓰는 거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죠. 함수 개수 할 때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놓으세요. 근데 지금 벤 다이어그램 함수 할 때는 우리 세로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뭐 원래 1학년 때 했던 건 뭐 1, 2, 3 내 마음대로 쓰긴 했는데 함수는 네, 세로로 y도 세로로 거의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죠.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바꿔놓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 보니까 F1은 1이 아닌 함수 개수를 찾으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F1은 1이 아니래. 그럼 얘는 1이 1로 가면 F1이 1이잖아.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자, 2는 몇 가지? 아무런 뭐 1대1 함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럼 2는 몇 가지 갈 수 있어? 5가지. 3도 몇 가지? 5가지. 4 곱하기 5 곱하기 5다. 그래, 눈곱 좀 떼고.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늘의 마지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우리 경우의 수는 딱 결과만 봐요. 결과만 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세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도 회전했을 때 같은 거는 똑같은 걸로 본다. 이런 맥락처럼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A, A, B. 자, 우리가 이 A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얘네들을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단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세볼게. 이 세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A, A, B, A. 그 다음에 B, A, A. 몇 가지 나오죠?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근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셀 수 없잖아. 그래서 순열을 써서 세보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세자 이거야. 하나를 프라임이라고 할게. 프라임. 그럼 이 세 개는 지금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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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네 순서는 3팩인데 얘는 지금 얘네 두 개의 순서가 몇 팩일까? 두 개의 순서? 2팩. 그럼 중복해서 세줬으니까 빼야 돼, 나눠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나눠야 돼.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순서인 2팩으로 나눠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자, 내가 얘에다 하나에다 프라임을 붙이는 순간 얘는 A, A 프라임 B, A 프라임 A, B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몇 개 나오겠어? 똑같이 두 개씩 나오겠죠? 그럼 얘를 서로 다른 걸로 봤을 때 3팩토리얼이었는데 지금 몇 배씩 더 센 거야? 두 배씩 더 센 거니까 두 개의 순서인 2팩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첫 번째 그림도 지금 AABB 이 지금 몇 개야? AABB를 자,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A는 몇 개? 3개, B는 2개 있을 때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지금 얘네를 다 다른 걸로 생각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지금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은 게 몇 가지 나오냐면은 몇 개야 지금 똑같은 게? 몇 개까지 나와? 12가지 나오죠? 그래서 이 12가지를 똑같은 걸로 해서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5팩을 A가 몇 개? 3개, 3팩. B가 몇 개? 2개. 이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네, AA, BB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인 5팩을 3팩, 2팩 첫 번째 빈칸에 써주세요. 5팩을 3팩, 2팩. 다음 얘를 한번 예시로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총 몇 개죠? 여기 볼게요. 총 몇 개? AA, BB, C, D 총 몇 개? 6개 6팩토리얼을 A 몇 개? 2개, B 2개. 그럼 몇으로 나눠야 돼? 2팩, 2팩.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 자, 지금 총 몇 개예요? 보니까 7개. 7팩을 몇 팩으로?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세주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n개 중에 같은 것이 p개, q개, 점점점점 r개 있으면은 순열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n팩을 p팩, q팩, 점점점 곱하기 r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별표 한번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r개는 정해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r개를 같은 것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은 그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순서.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같은 것 취급한다. 라고 정리 한번 할게요.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같은 것 취급해줘야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A, B, C, D를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A가 2의 왼쪽에 와야 된대. 왼쪽에 오게 나열을 하래. 그럼 A랑 E는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같은 거 취급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랑 E가 들어갈 자리를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그럼 B, C, D. 자,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5팩을 몇으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랑 E를 나열할 건데 무조건 A가 왼쪽에 와야 되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럼 이게 한 가지여서 순서가 정해진 거는 우리 뭐로 본다?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지면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n개 중에 같은 게 p개, q개 있는데 p랑 q 더한 게 n개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걸로 그냥 네, 5개인데 3개, 2개 해서 두 문자로 구성이 된 거는 얘를 순서대로 나누면 우리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거와 같죠. 이건 뭐와 같냐면 OC2랑 똑같아요. 조합의 수랑 똑같아. 조합의 수랑 똑같다. 그래서 거기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첫 번째 빈칸 이렇게 쓸게. n팩을 p팩, q팩. 얘는 뭐랑 똑같다? ncp와 똑같다. ncp. 첫 번째 빈칸은 얘, 두 번째 빈칸은 ncp.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문제만 좀 같이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좀만 집중해서 같이 볼게요. 자, 10번 한번 볼게. 자, 필수예제 10번 보니까 프레저를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똑같은 문자가 뭔지 체크를 해야 돼. P는 일단 1개고요. R 2개, E 2개, S 2개. 자, 그래서 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1번부터 할게. 총 문자가 몇 개? 8개, 8팩. 그래서 2팩, 똑같은 문자 2팩, 2팩, 2팩으로 네, 해줘야 된다. 8팩을 2팩, 2팩, 2팩. 예림아,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2번 양 끝에 P와 U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헷갈리면 써놓고 하세요. 자, PU가 양 끝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2가지. 그래서 PU가 오는 경우가 2가지. PU가 왔어. 그 다음 안에 PU 빼고 여기 안에 나열해줘야 되죠. 그래서 몇 팩을? 6팩을 2팩, 2팩, 2팩 6팩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가 P와 U의 순서예요. P와 U의 순서, 나머지 내부의 6개 순서.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2개 S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이웃하지 않으면 아까 뭘 먼저 세운다고 했죠? 나머지 거. SS를 제외한 나머지 걸 먼저 순서대로 나열해줘야 돼. 그래서, 네. SS 제외한 나머지, 네. 먼저 나열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SS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면 총 6팩토리얼에서 2팩 해주면 되겠죠? SS 제외한 나머지 먼저 나열하는 경우가 6팩을 2팩. 왜? R이랑 E가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은 6개를 나열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사이 자리에 SS 나열 사이 자리에 SS 나열 해줘야 된다. 그럼 사이 자리가 몇 개야 지금? 7개죠. 7개. 네, 7개. 그래서 7개 중에 SS가 똑같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7C 7개 중에 2개 선택하면 SS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6팩을 2팩 나눈 거랑 7C2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몇이냐고? 몇이야? 6팩이 720. 720을 4로 나누면 180. 180 곱하기 7C가 7621 해서 21. 180 곱하기 21 하시면 되겠죠? 몇이야? 3780.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 P가 U보다 앞에 오게 되는 경우. 자,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 이거 뭐가 정해진 거야? 뭐가 정해진 거야? 순서가 정해진 거야. 밑에다가 순서가 정해졌다 쓰세요. 순서가 정해졌다. 순서가 정해지면 무슨 취급? 같은 거 취급. 누구랑 누구를? P랑 U를 같은 거 취급해 줘야 돼. 순서 정해지면 같은 거 취급. P랑 U를 같은 거 취급. S, S, R, R, E, E. 그래서 같은 거 취급해서 그냥 동그라미에 쓴 거야. P랑 U에. 그래서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8팩을 2팩, 2팩, 2팩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계산하시면은 2520 나오겠네. 그래서 이 지금 팩토리얼은 좀 숫자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팩토리얼이 우리 4팩은 아시죠? 4팩 24, 5팩 120, 6팩 720, 7팩 5040, 8팩 4320. 그 정도까지만 외우세요. 8팩토리얼이 4320이다. 그럼 8팩토리얼을 2로 나눠야 되면은 얘랑 8팩 하나 약분하면 7팩. 그래서 7팩이 5040.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2520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해서 계산하세요. 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개의 숫자가 있는데 1, 1, 2, 2, 2, 3, 4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개수. 자, 우리 짝수가 되려면 몇의 자리가 짝수여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거 우리 몇의 자리라고 하죠? 1의 자리. 1의 자리가 짝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나열하면 안 돼. 왜냐면은 1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2 또는 4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또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케이스 분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 첫 번째 케이스는 2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마지막이 4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해줘야 된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 1, 2, 2, 3, 4. 요거를 나열해주면 되죠. 그래서 6팩을 몇 팩? 2팩, 2팩.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6팩을 2팩, 2팩. 그 다음에 1, 1, 2, 2, 3을 나열하면 6팩을 몇 팩, 몇 팩? 2팩, 3팩, 6팩을 2팩, 3팩. 그래서 둘이 더해야 된다. 더하기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12번. 자, 우리 최단 경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단 경로. 최단 경로 4, 5.
자, 최단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 그 문제 말고 일단 기본적인 걸로 한번 볼게. 자, 여기에서 일로 최단 경로로 가려면은 오른쪽 몇 번, 위로 몇 번? 최단 경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단 경로를 만약에 센다면 이렇게 세는 자, 마지막 문제. 두 문제 남았으니까 좀만 집중. 자,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건 이런 게 이제 최단 경로야. 최단 경로 맞아? 자, 얘도 최단 경로 맞아요? 이런 게 최단 경로예요. 오케이? 자, 최단 경로로 가려면 이 빨간색 보자. 오른쪽으로 몇 번 갔어? 5번. 위로 5번. 오케이? 4번. 자, 초록색 보자. 위로 몇 번? 4번. 오른쪽 5번. 다 똑같아. 그럼 이건 어떻게 얘를 세냐면은 이걸 일일이 다 셀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경로가 정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나열하면 어떻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5번 가고 위로 4번 이렇게 간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다는 거야? 얘를 나열했더니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 끝, 위로 2번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을 하면은 저절로 최단 경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경우는 무슨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얘를 나열하면 우리 총 몇 개야? 9개. 9팩을 5팩,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최단 경로야.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필수 예제 12번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A가 있고요. P가 있고요. B가 있어. 그래서 필수 예제 12번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A에서 P를 거치고 B로 가는 경우거든요. 자, 두 문제 남았어. 좀만 집중. 자, 그럼 이거 말로 해보자. 자, A에서 P를 거치고 B로 가는 거야? A에서 P를 거치거나 P에서 B로 가는 거야? 고야, 거나야, 이 둘 사이에. 고야, 고. 고는 곱해, 더해. 곱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랑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뭐 한다? 곱할 거다. 여기까지 괜찮아? 거치 고니까 곱하는 거야.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 볼게. 자, A에서 P로 가면 오른쪽 몇 번, 아래로 몇 번? 오른쪽 3번, 아래로 1번. 그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야? 4팩을 3팩. 맞아요. 4팩을 3팩. 자, P에서 B로 가는 경우 볼게. 오른쪽 2번, 아래 몇 번? 3번. 그래서 얘는 5팩을 몇 팩? 3팩, 2팩.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로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 자, 마지막 문제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이번에는 무슨 경로예요? 최단 경로죠. 자, 최단 경로인데 뭐가 있어? 장애물이 있네요. 지금 가운데. 뭐야? 6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를 지금 못 가. 여기가 지금 뚫려 있어. 자,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야 돼요. A에서 B. 제도 됐죠? A에서 B. 자, 얘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마지막 한 문제 좀만 집중.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못 세. 한 번에 못 세면 뭘 나눠서 세야 된다고? 케이스 분류. 케이스를 분류할 거야. 자,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할 건데, 자, 이 최단 경로 케이스는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우리 A에서 B,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반대되는 대각선으로 찍어서 케이스를 분류할 거예요. 진행 방향이 이러면은 얘네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향이 A에서 B로 가니까 이쪽 대각선으로 케이스 분류할 거예요. 케이스는 최대한 적게.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 대각선이 되도록 케이스를 나눈 거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얘랑 동시에 갈 수 있어? 동시에 갈 수 있어? 최단 경로인데? 동시에 못 가요. 그럼 이렇게 갔다 올라가야 돼. 그럼 최단 경로가 아니야. 그럼 얘네들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진행 방향과 반대되는 대각선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4개 체크한 거 있죠? 이거 안 지나고 갈 수 있어? 안 지나고 갈 수 없죠. 안 지나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케이스를 덜 체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센다. 그럼 세볼게. 자,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한 가지잖아. 한 가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몇 가지? 한 가지. 1 곱하기 1이에요. 케이스 1이라고 할게.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그래서 케이스 1이 1 곱하기 1. 자, 케이스 2 볼게요. 케이스 2. 자, 케이스 2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오른쪽 한 번 아래로 3번. 몇 팩을 몇 팩? 4팩을 3팩. 오른쪽 하나 아래로 3개. 4팩을 3팩.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는 일단 1로 오면 무조건 한 가지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하나, 2개밖에 없죠? 이 정도는 그냥 세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오는 최단 경로 2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곱하기 2. 케이스 3 볼게.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 4팩을 몇 팩 몇 팩? 오른쪽 2개, 아래로 2개니까 4팩을 2팩 2팩. 자, 그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막 한 가지.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 4 볼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경로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 경로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조건 일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경우가 오른쪽으로 하나, 아래로 4개니까 5팩을 4팩. 5팩을 4팩. 그래서 얘네들 다 뭐 해주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된다. 자, 일단 수고하셨고 오늘